예, 반갑습니다. 저는 종사운동 공동대표하는 한성준입니다. 환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종사운동의 오늘과 기독 전문가 단체의 내일입니다. 제목을 정하기 참 힘들었는데요. 오늘 강의가 CLF 유튜브 채널에 박제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되게 고심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CLF 유튜브 채널이 도대체 뭔가 궁금해가지고 들어가 봤습니다. 전재중 변호사님의 그 가치와 지향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김세진 변호사님 예비 기독법률가들 대상으로 한 강의도 다 들었고요. 그걸 놓치지 않고 다 들으면 이 단체가 뭐 하는 단체인지 잘 올 것 같아서 그거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배종호 변호사님이신가요? 그분이 그 마니또 하다가 사모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처음에는 어떤 채널인가 궁금해서 들어갔는데 그 강의 내용을 듣다 보니까 종교운동과 차이가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하향성을 지향한다. 청계산 기도회. 우리는 기독 법률가들의 단순한 모임이 아니고 우리는 운동이야. 기독 전문인 영역에서의 활동, 공동체성, 코이노니아 이런 가치들을 나눔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이거는 종교운동과 큰 차이가 없는데 그러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은 가서 무슨 폼 잡는 강의를 하는 게 아니구나 해서 제가 강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종교운동이 망하지 않는 이유. 제가 이 강의를 오래 준비하면서 제 안에 생겼던 한 가지 배움은 이래서 종교운동이 망하지 않았구나 하는 그 한 가지 사실이었습니다. 종교운동이 망하지 않았던 이유, 실은 이게 기독 전문가 직역에서 있는 전문가 단체들에게는 공통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내적 친밀감이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강의에 대한 부담감이 확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CLF에 대해서 좀 알게 됐는데 종교사운동과 근본적으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아까 이 단체가 지향하는 지향들에 대해서 종교사운동도 거의 비슷한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조금 이제 다른 것은 CLF는 단일 조직인 것 같더라고요. 종교사운동은 지금 한 33개 각 단체들이 있고요. 단체들마다 다 대표님들이 계시고요. 그 모임의 연합이 종교사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단일 조직이 아니고 연합운동 조직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종교사운동은 그 직원분들도 좀 계시고 저처럼 휴직하고 나와서 일하는 상근하는 교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종교사 운동이 이만큼 훌륭해요 이런 이야기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솔직히 너무 힘들고요. 제가 월간 조은교사 한 권씩 드렸는데요. 매달 저 월간지 내는 일 정말 그만두고 싶고요. 너무 힘들어요. 할수록 마이너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가치들과 지향들은 참 소중하겠다 싶어서 오늘 좀 그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다 보면 종교사 운동에게도 배움이 되고 우리 CLF에게도 배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말씀을 좀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44절이고요. 표준 세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 시작.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아뢰었다. 여기는 힘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흩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얻어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오너스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으라는 말씀입니까?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알아보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를 때를 지어 큰 풀밭에 앉게 하셨다. 그들은 100명씩 또는 50명씩 때를 지어 앉았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주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아멘. 이 말씀 보다가 너무 좀 부끄럽게도
한 구절이 제 목에 걸려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37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저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이 제 목에 걸려서 도저히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5천 명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좀 원망스럽더라고요.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아시잖아요. 제가 기독교사를 꿈꿨고 그래서 죽으라고 공부해서 기독교사 됐고 그래서 공동체에 속해서 예수님, 지금 제가 학교에서 일한 것과 휴직해서 일하는 기간이 비슷해요. 10년이에요, 제 휴직 기간이. 예수님, 저도 한 집의 가장이고요. 양가 어르신이 있고요. 2 자녀가 있고요. 지금 공동대표 하잖아요, 예수님. 이제 대표 1년 남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제가 뭘 더 먹을 것을 주어야 됩니까? 이 마음이 부끄럽게도 들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저 말씀을 제가 수용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한테 200데나리온이 없어요. 제자들이 말하는 주님, 여기는 빈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저녁이에요. 이미 날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200데나리온이 없어요. 예수님, 제자들의 이 말이 지금의 상황에 대한 현실 인식이잖아요. 저는 저 현실 인식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라면 200데나리온이면 연봉의 한 3분의 2쯤 되는 가격이잖아요. 저 정도 있어야 5천 명 먹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 볼 때 지금 교육 현실이 떠올랐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법조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날은 저물었어. 어두워. 200데나리온 없어. 한국 교육이 딱 저 상황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기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입니다. 그 상황에서 나는 휴직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계속 더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니까 저 말씀이 뒤로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 마음의 변화가 찾아온 부분은 요 41절 부분을 읽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빵을 떼어 주시면서 또 물고기를 떼어 주시면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이 장면이 저에게는 어떤 장면과 오버랩됐냐면 그 마지막 만찬에서 내 살과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는 그 장면이 이 장면과 오버랩되었습니다. 이게 뭐 신학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저 물고기를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는데 마지막 만찬 때 자신의 몸을 또 자신의 피를 나눌 이 포도주와 떡을 나누시는 그 장면과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 마음이 그렇게 흘러갔으면 안 됐는데 저 5천 명 중에 나도 앉아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나도 저 5천 명 예수님이 떼어준 저 빵 먹었지. 예수님이 떼어준 저 생선 나도 먹었지. 그래서 내가 기독교사가 됐지.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에 있지. 그렇지. 나도 저 5천 명 가운데 한 명이지.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 다음부터는 5천 명을 먹여야겠다. 그럼 내게 있는 게 뭐지? 이렇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종사운동 안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또 우리 기독법률가에서도 활동하시는 많은 법률가인들이 계신데요. 같은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5천 명을 먹여야겠다. 5천 명을 먹여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 일들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상황과 조건을 따라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날은 어두워졌어요. 이미 여기는 빈들이에요. 이미 200데나리온은 없어요. 다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그런 조건과 상황을 계산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저희는 아닌 듯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뜻이고요. 5천 명을 먹여야 한다는 그 뜻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요.
제가 종사운동의 이야기를 이제 쭉 펼쳐드릴 텐데요. 또 김세진 변호사님께서 좋은 질문들을 좀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들과 종사운동의 활동들을 좀 엮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결국은 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종사운동에게는 200데나리온이 없고요. 아까 그 식사하면서 저희 단체의 재정과 뭐 상근 인력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CLF에서 보기에는 많은 회원과 뭐 상근자가 있다 보실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 있는 교원단체들의 조직 현황을 보면 종사운동은 아주 작은 단체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날이 어두워진 것도 맞고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빈들인 것도 맞고요. 200데나리온이 없는 것도 맞고요. 그렇다고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결국 뜻이 중요한 것이고 그 뜻을 따라갈 때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좀 믿습니다. CLF도 또 종사운동도 같은 지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몇 가지 주셨는데요. 너무 좋은 질문을 주셔서 이 질문들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사운동의 슬로건입니다. 종사운동은 모든 기독교사를 좋은 교사로 세워 한국 교육을 새롭게 합니다. 이게 저희 종사운동의 한 줄 슬로건입니다. 종교사운동의 최종 목표는 한국 교육을 새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종교사운동의 최종 목적은 저희 단체의 후원자를 늘리거나 어떤 기독교사들을 성장시키거나 여기에 있지 않고요. 종교사운동이 존재하는 이유는 한국 교육을 새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종교사운동을 통해서 교세를 확장하거나 그런 것에 있지 않고요. 종교사운동이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종교사운동을 이 땅에 허락하신 이유는 한국 교육을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거 하려고 저희는 모였습니다. 저 지향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지향이 왜 중요하냐면 전문 자기 각자의 직업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다는 것은 비기독교사들과 살아가야 되는 일이고요. 조직의 운영의 결과가 공의를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사운동 열심히 해서 종교사운동 재정도 엄청 많아지고 후원자들도 엄청 많아졌는데 한국 교육은 이상해지고 있어. 그러면 저희 종교사운동은 잘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비영리 조직들과 기독 전문단체들의 이 활동들의 최종의 목적은 공익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운동. 그게 제일 중요한 가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따르기 위해서 제가 4가지 핵심 가치가 있거든요. 이 복음, 정의, 회복, 사랑인데요. 이 복음, 정의, 회복, 사랑을 조금 더 교사상의 모습으로 풀어서 쓴 말이 이 4말입니다. 복음의 정신으로 사는 좋은 교사, 학생을 중심에 둔 좋은 교사, 교사의 직업적 이해를 뛰어넘는 좋은 교사, 교육의 변화를 주도하는 좋은 교사. 이게 복음, 정의, 회복, 사랑을 조금 더 긴 말로 풀어 쓴 핵심 가치인데요. 이 4개의 핵심 가치 중에 지금 가장 위협받고 있는 가치가 2개가 있는데요. 학생을 중심에 둔 좋은 교사, 저거 하고요. 교사의 직업적 이해를 뛰어넘는 좋은 교사, 이 말입니다. 이 교사의 직업적 이해를 뛰어넘는다는 말은 쉽게 설명하면 교사가 좀 손해보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더라도 그게 필요한 일이면 할 거야. 이거거든요. 저 2 핵심 가치 때문에 회원을 후원자에서 탈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가끔 민원 전화도 받고요. 종사운동은 교사단체인데 교사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하시고 후원을 중지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고요. 니네는 교사단체인데 왜 학생을 중심에 두니? 아니, 교사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왜 학생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해? 이런 공격 많이 받았고요. 그런 공격 받을 때마다 내상이 컸고요. 핵심 가치 중에 제일 공격 많이 받는 가치가 저 2 가치이고요. 그러나 단언하건대 종교사운동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저 2 가치 때문에 존재합니다. 교사들이 모였는데 교사들의 이해관계만 이야기하지 않겠다. 교사들이 모였지만 교사이지만 학생을 중심에 두고 결정하겠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이 가치는 굉장히 도전적인 가치이고요. 도전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위협받는 가치이고요. 위협받는 가치이지만 이 가치를 지향하기 때문에 종교사운동이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말은 이렇게 쉽게 하는데요. 이게 실제 뭔가 결정의 과정이나 이런 것으로 가게 될 때 실제 이 가치를 따라서 조직을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한 리스크와 어려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오병이어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전통이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지금 한 33개 정도의 연합운동으로 조홍기사운동이 운영됩니다. 10명 정도 모이는 단체도 있고 500명 모이는 단체도 있고 180명 모이는 단체도 있고 아무튼 그런 한 33개의 모임이 다 같이 모여서 만든 게 조홍기사운동입니다. 그래서 각 단체마다 고유한 미션이 있고요. 단체마다 대표님들이 계시고요. 예, 그런 연합운동의 체제로 이루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중앙집권적이지 않다는 뜻이고요. 의사결정이 굉장히 쉽지 않고요. 대표들의 몸에 사리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좀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 가치를 어떻게 해서 도출했느냐가 중요한데요. 조홍기사운동은 95년도에 연합 논의를 시작합니다. 95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기독교사 연합으로 시작합니다. 기독교사 연합으로 시작했다가 여러분 매해 여름에 하시는 그 대회 있잖아요. 저희는 98년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998년 98 기독교사 대회를 하면서 기독교사 연합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조홍교사 운동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2004년에 사단법인 조홍교사 운동이 됩니다. 기독교사 연합에서 조홍교사 운동으로 가겠다라는 선언이 중요한데요. 이게 뭐에서 뭐로의 변화하냐면 목양 공동체에서 교육 운동체로 우리는 나아간다라는 선택입니다. 목양 공동체는 모여서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일종의 그 모인이들을 위한 것이 목양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교육 운동을 하겠다는 건 우리끼리 잘 격려하며 지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한국 교육을 새롭게 하는 운동으로 나아갈 거야 라는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목양 공동체와 교육 운동체는 다른 조직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기로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다 기독교에서 시작했는데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들, 가치들 중에 지금 현재 교육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들이 무엇이냐. 또 지금 교육 현장에서 기독교의 가치들 중에 본질들 중에 이 교육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와야 될 가치들이 무엇이냐라고 고민했고 그래서 뽑아온 가치가 복음, 정의, 사랑, 회복이고 쉽게 풀어 쓴 이 4개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면서 조홍기사 운동은 기독교사 연합 목양 공동체에서 운동을 하는 교육 운동체로 이렇게 변해왔고 그러면서 이제 저 가치들이 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가치가 실제 이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23년도에 이제 대표 임기를 시작했고요. 그때 교육계에서 제일 좀 가슴 아팠던 서희초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지금의 교육계를 설명하려면 서희초 전후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조계에 계신 분들은 또 다른 직역이시니까 느낌이 다르실 수 있겠지만 교사들에게 서희초는 전후로 우리 교육의 문법이 아예 달라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희초 사건이 있었을 때 49제 하는 날이 요거 9월 4일 집회였거든요. 9월 4일 집회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니네 학교 연가 쓰고 또는 학교를 재량유효별로 지정해서 이 집회에 나오면 징계하겠어. 이렇게 으름장을 내놓던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으름장을 내놓고 교장 교감 선생님들은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지시들이 있으니까 뭐 연가나 뭐 이렇게 휴가 내도 그 반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계시고 교사들은 내 친구 교사가 죽었는데 그 죽음을 애도조차 할 수 없다고 그럼 날 징계하세요. 근데 이걸 교장 선생님이 출장을 안 내주신다고요? 휴가 처리 안 해주신다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완전히 학교 안에서 갈등이 폭발하는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어떤 생각했냐면 교사들 설문해서 이거를 뒤집기는 쉽지 않다. 동료교사의 죽음을 교사들이 모여서 애도하는 것을 징계 운운하는 건 너무 과도하다. 이걸 어떻게 판을 엎을 수 있냐.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종사운동이 그 정책 관련돼서 이렇게 설문하면 한 500명 정도 응답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상이 시민이잖아요. 우리는 교사들의 모임인데 교사들 열심히 독려해봤자 500명 설문 참여하는데 시민을 우리 교회 집사님들 막 목사님들께 부탁하고 막 이렇게 해도 CLF에도 막 돌리고 막 이렇게 해도 과연 몇 명이 설문에 응답하겠냐 이렇게 했었는데 여하튼 이 판을 뒤집으려면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설문을 진행을 했고요. 32만 명이 응답하더라고요. 32만 명이 응답하면 조홍기사운동 홈페이지 서버가 터지더라고요. 터지고 사무실로 이상한 전화가 와서 여기 무슨 화학 제품 만드는 공장인데요. 우리 회사 내부망에 이런 설문이 도는데 조홍기사운동이 뭐 하는 데예요? 이런 질문이 오더라고요. 저희도 굉장히 놀랐고요. 500명 생각했는데 32만이 설문을 하니까요. 이제 주요 뉴스에서 이 설문의 결과들이 다루어지고 또 뒤에 이제 대정부 질의할 때도 교육위 국회의원들이 이 데이터를 근거로 또 이야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에는 뭐 이제 징계 처리하고 이날 집회가 잘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되짚어 생각해 보면 저희가 32만을 꿈꿀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라고 좀 마음 먹었던 것 같고 그걸 뭐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저희를 적절히 사용하신 것 같아요. 당시엔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렇게 정책 대응을 저희도 합니다. 교육 활동을 안전한 교육 활동을 보호해 달라고 저희도 정책 대응을 하고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소리는 저희보다 노조들도 훨씬 더 잘하시고요. 더 센 목소리도 많이 이야기하시고요. 저희가 했었던 것은 이런 정책 운동을 함과 동시에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서희초 후에 선생님들의 자살 소식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건 안 된다. 이건 도미노 무너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제가 긴급하게 15.3.2 실천 캠페인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10명에게 안부를 묻고요. 5명에게는 손을 잡아주고요. 3명에게는 직접 찾아가고요. 2명에게는 직접 밥 사준다. 이게 15.3이거든요.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들부터 우리 챙기자 해서 이런 캠페인을 벌였고요. 그리고 우리 분노하는 것도 필요한데 광장에 나가서 집회하고 소리 내는 것도 필요한데 우리 이 슬픔을 충분히 애도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애도 서클을 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신 분들끼리 같이 애도 서클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도 서클을 한 다음에 일종의 하나의 액션 활동이었는데 그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각자가 이렇게 써서 내는 거였는데 그때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서희초 상황임을 기억해 오시고요. 나는 우리가 희망임을 잊지 않고 더불어 함께 걷기를 선택한다. 나는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실천하기를 선택한다. 나는 조금 더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실천을 다하며 동행하기를 선택한다. 우리 선생님이 애도의 시간을 가진 후에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한 줄 문장으로 적게 했습니다. 아마 이 기독교사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어서 또 SNS에 홍보하고요. 이 이미지 돌아다니는 이 이미지를 보고 후원자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셨고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대화 모임을 했습니다. 당시는 교사 학부모를 이제 악마화하는 저는 모든 학부모님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수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자꾸 학부모를 악마화하고 교사와 학부모 사이가 자꾸 이렇게 멀어지는 현상들이 있어서 대화하자. 그래서 학부모로부터 너무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를 당하셔서 치료를 받고 계신 선생님이 나오셔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고요. 학부모 한 분께서는 반대로 학교와 교사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피해받았던 어려움을 이야기하셨고요. 학생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가 모여서 본인에게 일어났던 피해를 이야기했고요. 안전한 장소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피해를 확인하고 상대의 고통에 대한 이해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공동의 기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 대화 모임이 조홍기사 운동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나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해요.
자꾸 선 긋고 담 쌓고 너는 너 나는 나, 너는 너의 유익 나는 나의 유익 이렇게 가지 않고 우리가 처한 고통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자. 그리고 그것을 존중하자. 그 위에서 무엇인가 다음 걸음을 내딛자. 이렇게 했었던 게 저희 대화 모임입니다. 저희는 아까 조은교사 운동의 가치가 복음으로 사는 조은교사, 변화를 주도하는 조은교사, 직업적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조은교사, 학생을 중심에 두는 조은교사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 가치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저희는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역할이 저희 조은교사 운동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가 학생 중심이라는 부분은 결국은 약자 중심의 가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도 약자가 될 수 있고요. 지금은. 그래서 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3R 더하기 빼기 세마기가 안 되는 이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고통이 엄청 큰 일이거든요. 실은.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정책을 제안하고 자해자살 학생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근데 교육부에서 하는 게 정서행동 특성검사인데 저게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초등학교는 부모들이 대신해 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회의원실 끼고 자살한 학생들이 저 정서행동 특성검사에서 문제가 있는 학생으로 발견된 비율이 몇 프로인지 이런 거 이제 의원실 끼고 해서 국정감사 때 공개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하는 목소리 내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이런 금쪽이라고 불리는 이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 도대체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도하면 좋겠어라고 지도했던 선생님들의 사례를 묶어서 저렇게 책을 냅니다. 저희 전문 모임 중에 하나 그런 모임이 있거든요. 마음친구라고. 이 금쪽이 같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고민하고 연구하는 모임이거든요. 저들이 지도한 사례를 묶어서 저렇게 책을 내거든요. 조은교사 운동이 지향하는 이 학생 중심, 약자 중심 그런 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좀 이어갑니다. 가치들이 의사결정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두 번째 질문이었는데요. 정책운동이 되었든 출판이 되었든 또 이런 실천 캠페인이 되었든 저희가 지향하는 가치들이 실제 우리 조직의 운영과도 우리 운동의 방향과도 일치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거 할 때 탈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민원 전화도 오고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탈퇴하는 사람들보다 이 운동의 방향성과 가치에 공감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요. 대표들한테 항의 메일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눈물나게 고맙다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요. 저는 저희 운동의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조은교사 운동은 이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변화됩니다. 학교복음 사역이 있고요. 또 국제교육 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사를 조은교사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조은교사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이게 일종의 전문성 운동입니다. 그리고 출판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조은교사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신뢰받는 한국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 교육 실천 운동과 교육 정책 운동을 펼쳐갑니다.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 목표에 따라서 6개, 7개 정도의 주요 사업들을 저희가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것들을 하기 위한 이제 연합운동, 아까 말씀드린 저희는 기본적으로 연합운동이고요. 그다음에 홍보 열심히 하고요. 재정 운영이 중요하고 또 근무하는 직원들과 상근 교사들이 있고요. 이 인력 관리 이런 지원 체계들 속에서 아까 그 세 가지 목표들을 좀 이루어갑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거 합니다. 저희도 이제 학교복음 사역 하는데요. 학교 안에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법률을 어기지 않는 테두리 안에서 복음을 나누는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복음 사역 어떻게 하면 좋은지 교사들에게 안내하는 워크숍도 열고요. 그다음에 이 암흑기 육아휴직에 들어가신 엄마 아빠들 너무 영적으로 소진되기 때문에 그분들 주중에 한 번씩 줌으로 모여서 새벽 공부도 하고 언니 선생님께서 삶도 좀 나눠주고 하는 이런 맘스터치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 교계와 연결된 다양한 그 기독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독단체들과 연결한 네트워크 사역들도 좀 있고요. 여기 CLF는 저 토요일날 골프 안 치고 청계산 가서 기도회 하신다고 영상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는 5월에 교육을 위한 연합중보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5월에 스승의 날이 있잖아요.
우리 스게날에 모여서 다 같이 한국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해서 매 5월에 교육을 위한 연합 중보기도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국제교육 협력 사업하고요. 선교사분들이 오셔서 교회와 학교를 세우셨듯이 또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학교를 많이 세우시거든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선교사이지 교육 전문가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 선교사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단기 캠프를 하기도 하고요.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의 교육 과정을 컨설팅해주거나 현지 교사들에 대한 교사 연수 부분을 저희가 좀 방학 때 가서 도와주거나 그런 활동들을 하고요. CLF 매년 여름에 그 전국대회 하시듯이 저희는 2년에 한 번 기독교사 대회를 하는데 24년도에 캄보디아에서 5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기독교사 대회에 이제 참여하시고 작년에 캄보디아에 돌아가셔서 작년에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 기독교사 대회를 여시더라고요. 너무 감동이었었고요. 그 전에는 아프리카에서 오셨던 분들이 또 동아프리카 기독교사 대회 이런 걸 또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 한다고 하면 지원도 하고 초대도 하고 네, 그런 일들 합니다. 기독교사 아카데미는 저희가 이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들인데요. 기본적으로 예비교사 아카데미가 있고요. 그 우리 CLF에서 로스쿨에 있는 학생들 예비 기독 법률가들 지원해 주시듯이 저희도 예비 기독교사 사역들이 있고요. 각 단체에서 하는 예비 기독교사 사역이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서울교대니 뭐 인천교대니 이런 데 가면 거기 기독 동아리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본부에서는 예비 기독교사 아카데미라고 해서 또 별도의 이렇게 뭐 4주짜리, 5주짜리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들은 저 3월과 12월이 제일 바쁘거든요. 어지간하면 3월과 12월에 교사들은 안 건드리는 게 좋거든요. 그 새학년 시작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좀 돕는 새학년 워크숍이 있고 여름과 겨울에 방학 때 들을 수 있는 연수를 쭉 열고 그중에 선택해서 연수를 듣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는 기독교사 아카데미는 교사는 그 2급 정교사를 발급받아요. 사범대를 졸업하면. 그리고 한 4년 근무하면 또 연수시킨 다음에 1급을 자격증을 바꿔주거든요. 그러면서 호봉을 한 호봉 올려주거든요. 우리도 기독교사들을 위한 1급 정교사 연수 필요한 거 아니야? 해가지고 만든 게 나는 기독교사 아카데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이거 조금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조용교사 운동 리더십 코스입니다. 조용교사 운동 내일 아카데미. 조용교사 운동의 내일을 책임질 사람들이라고 해서 내일 이렇게 했고요. 그 밖에도 그 우리가 아까 33개의 모임이 있다 했잖아요. 각 모임별로 1년과 과정을 많이 운영합니다. 전문가 과정을. 그래서 어떤 직업의 영역에서 기독인들이 모였다라고 했을 때에 가장 기본은 우리의 뭐 영성이겠지만 그 영성과 더불어 전문성이 좀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좀 단기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한 10여 년 전부터는 이 1년짜리 코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월 1회 뭐 좀 형태는 다양합니다. 월 1회 1박 2일 모이는 코스들도 있고요. 첫 모임과 끝 모임은 오프라인으로 모이고 중간에만 줌으로 모이고 뭐 이런 데도 있고요. 뭐 좀 형태는 다양한데 적어도 1년과 과정은 해야 어떤 한 영역에 전문성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저희가 처음에 그 얘기 듣거든요. 기독교사 할 때 좋은 교사가 그럼 어떤 게 좋은 교사냐? 기독과 교사가 균형을 맞춘 교사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기독성은 굉장히 뛰어난데 교사로서의 전문성은 너무 약한 교사 건강하지 않거든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기독성은 너무 약한데 이 전문성만 강해버리는 저희는 요 기독과 교사의 어떤 영성과 전문성이 균형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이런 전문성 운동을 열심히 펼쳐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 중에 요거가 이제 그 내일 아카데미라고 저희 단체 이제 중요한 고민이 다음 리더십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게 저희 33개 단체의 공통된 고민이고요. 그 맨날 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얘기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저희 1년 과정을 좀 짰습니다. 짰고 저희는 교사고요. 교사가 잘하는 건 교육이고요. 교육해서 사람 바꿀 수 있다고 믿고요. 그래서 1년과 과정을 짰고 15명이 들어갔고 이거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혹 도움이 되실까 싶었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1년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은 1박 2일로 모여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1박 2일 모여서 같이 먹고 자고 해야 뭐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냥 띡 와서 띡 뭐 한 2시간 강의 듣고 3시간 강의 듣고 가는 거 가지고는 뭐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4월 달에 모였을 때는 팀 빌딩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 왜 모였는지, 우리의 미션은 뭔지, 우리가 꿈꾸는 비전은 뭔지, 저 비전에 이르기 위한 우리가 15명의 공유하는 핵심 가치는 무엇인지 이걸 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팀의 이름을 정합니다. 이게 첫 시간에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공동의 목적과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좀 1박 2일 갖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다른 단체를 살펴보는 일을 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33개의 모임이거든요. 우리 안에 굉장히 다양한 모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요 선생님이 요 선생님의 단체를 연구해 와서 발표합니다. 그리고 질문하면 또 답해주고, 요 선생님은 저 선생님의 단체를 연구해서 발표합니다. 그러면 또 질문하면 답해주고, 우리가 서로 얼마나 다르고 우리가 서로 얼마나 같은지, 그렇게 다른 인간들이 망하지 않고 모여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였었고요. 세 번째는 좋은 조직을 넘어 위대한 조직이라는 노란색 얇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 나눔을 했습니다. 여기에 15명은 현직 대표이거나 다음 대표야 할 사람들만 추천을 받아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네들에게는 우리 조직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다른 조직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국에 있는 수많은 비영리 조직들은 도대체 어떻게 후원자를 발굴해서 운영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이때는 책으로, 그 다음 7월 때는 이 전문가분 모셔서 강의 듣고 질문하는 식으로 이렇게 조직 운영에 관련된 강의를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평가하고 기획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각 단체마다 여름 수련회를 하고 겨울 수련회를 하니까요. 도대체 거기는 강사를 어떻게 모시고, 장소는 어떻게 섭외하며, 프로그램은 누가 짜며, 수련회 평가는 어떻게 받는지, 그 평가가 좋았는지, 얼마 받는데, 뭐 이런 어떤 논의를 거쳐서 주제어를 선정하는데, 이런 실제적인 것, 대표들 입장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기획하는 것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리더였기 때문에 리더의 자기 진단 도구 가지고 나의 약점과 강점들을 살펴보는, 자기 자신을 돌보고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좋은 리더들은 공통적으로 자기 이해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연간 운영 계획 세우는 거 해봤습니다. 내가 대표인데 우리 단체를 1년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연간 계획을 세우는 것을 워크숍 했습니다. 이거를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하지 않고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가상으로, 우리 모임은 20, 30대의 모임이야. 20, 30대만을 위한 운영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될까? 이게 실은 종사운동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게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모든 이들의 욕구를 맞추는 식으로 짰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타겟팅해서 딱 그 연령대에 맞는 집중을 해서 그거에 맞는 프로그램과 메시지와 강사를 찾는 연습을 해야, 그래야 비로소 모두가 오는 행사를 기획해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연습하는 하고 실제 발표하고 하는 시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오피니언 리더, 지금의 나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 리더를 인터뷰해 와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당신의 인생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쳤던 그 한 분을 인터뷰해서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때 저희 굉장한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영향을 줬던 그 리더분들의 공통된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자기만의 루틴이 있으시더라고요. 기독교사들에게 영향을 줬던 그 기라성 같은 그 선배님들의 공통점은 자기만의 루틴이 있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가시든 아침 운동을 하시든 뭘 하시든 자기만의 루틴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좀 나눈 시간이었고, 마지막에는 다 같이 여행 갔습니다. 다 같이 여행 가서 맛있게 먹고 맛있게 놀고, 여기 영상 보니까 제주도에서 뭔가 하시던데 아무튼 저희도 마지막에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참여하셨던 한 분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사람을 세우는 일은 비합리적인 일이다. 저희가 다 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사람의 리더를 세운다, 한 사람의 기독교사를 세우는 것은 비합리적인 노력이 들어가야만 가능한 일이다. 저희가 그 말을 공감했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시간이 많아서 매월 1박 2일 금토 모이겠어요?
다 결혼해서 처자식들 다 있고요. 단체 대표라서 이거 끝나고 또 회의 가야 되고요. 제가 주로 전국에서 모이니까 대전에서 모였는데 이거 끝나고 다시 내려가서 뭐 서울 가서 뭐 회의해야 되고요. 저희 두 공동대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년간 같이 했거든요. 저희가 주말에 몰려오는 약속과 요청들을 다 제끼고 여기에 갔거든요. 총선운동의 내일이 여기에 달려있으니까. 비합리적입니다. 그런데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는 사람 세우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적당히 이만큼 단기 연수, 적당히 이만큼 투입하면 이만큼의 결과가 나올 거야? 모르겠습니다. 사람 세우는 일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이 과정이 굉장히 좀 유익했고요. 또 제가 올해 마지막인데요. 제 다음 리더십들도 요 함께 했던 사람들이 좀 같이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들이 있습니다. 이거 하고 나니까 모였던 15명이 저희가 1기였거든요. 1기였고 이거는 한 3, 4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매년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제 2년 후든 3년 후든 하면 나는 반드시 내 후배를 여기에 보내겠다 하시더라고요. 이거 했는데 별거 없어. 이렇게 만족도가 나오면 망하는 거고요. 그러니 이 한 번 할 때마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사람은 몇 시간씩 회의를 해서 진행 시나리오를 짭니다. 비합리적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상담소도 운영하는데 요 상담소 중에 이제 법률 상담이 저에게 있고요. 그래서 SL에 배정호 변호사님과 이지환 변호사님이 저희 그 법률 상담 해주시고 계십니다. 요즘 너무 학교가 험악해져 가지고요. 법률적 다툼이 너무 많고요. 그걸 그냥 선의로 해결하라 안 되더라고요. 신뢰할 수 있는 같은 우리 기독교 변호사분들 연결해 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법무법인 SL 거기 우리 CLF 변호사님 두 분이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헌신해라, 뭐 수고해라라는 그 당위로 교사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는 이미 간 것 같고요. 헌신하고 수고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민원이고 고소고 한 번도 뭐 경찰서 앞에 가본 적도 없는 이 공무원 교사들이 벌벌 떨면서 경찰서로 가야 되고 아무도 안 도와주고 뭐 이런 상황에 노출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 좋고 수고하는 것 좋은데 그것을 실행해낼 수 있는 지원책들이 이 조직 안에는 좀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상담소를 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오늘 드린 월간 조은교사 보시고 변호사님이 질문 주신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의무관인 내적 동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활동을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성 있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 주셨거든요. 이번에 나온 신간인데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 조은교사운동 전문 모임에서 활동하는 활동들의 결과를 이렇게 단행본으로 묶어내고요. 단행본으로 묶어내는 이유는 우리 조직의 존재 이유가 한국 교육을 새롭게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읽기 자신감, 이 기초학력 부족한 학생들 지도하는 책인데 이것도 실은 우리 기초학력 문제를 실험했던 선생님들이 만들어낸 책이고요. 그 밑에 이제 교사 수업에서 나를 만나다는 46세를 찍었거든요. 지금까지 했던 책 중에 제일 많이 나간 책인데 네, 거의 뭐 이게 이제 한국 교육의 보여주기식 수업이 아니고 나를 성찰하고 함께 대화하는 수업 나눔을 활성화시켰던 책이고요. 임용고사 준비생들의 그 필독서로 한동안 꼽혔던 그리고 회복적 생활교육을 만나다는 그 벌 주는 방식의 생활교육이 아니고 회복적 정의에 근거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낸 책이고요. 이렇게 아무튼 그 전문 모임의 활동을 전문 모임의 성과로만 머물게 하지 않고 한국 교육 모든 일반 교사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출판 사업을 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활동의 결과가 모두에게 유익이 가는 방식을 좀 저희는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질문 주셨던 그 책인데요. 월간 조은교사라고 저희가 작년 8월이 300호였습니다. 매달 한 호, 1호의 책이 나오니까 이게 300호가 나오려면 25년을 매월 내야 300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 돈으로 계산하면 이건 내면 될수록 마이너스고요. 마이너스이지만 이게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조은교사 운동의 모든 사역을 총체적으로 담아내는 그릇
부족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월간 조은교사가 매주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건 조은교사 운동이 활동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은교사 운동의 사역이 엉망인데, 조은교사 운동이 다 망해가고 있는데 월간 조은교사가 매월 나올 수 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조은교사 운동의 모든 사역을 다 담아내는 게 저 월간 조은교사입니다. 아까 말한 3대 목표했다는 6개의 사업들이 이 안에 골고루 다 들어가 있고 33개 모임들의 사람들이 이제 골고루 글을 주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게 또 짝수달 홀수달 필자가 또 달라요 또. 그리고 지금도 지난달에도 더 그 필자로 들어오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감사한 상황입니다.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콘텐츠 부자입니다. 저게 저렇게 출판물로만 가면 마이너스인데요. 저게 나오는 콘텐츠들을 저희가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요. 계속 재가공을 합니다. 콘텐츠가 부자라는 사실은 굉장한 복입니다. 뭐 어느 꼭지 어느 거를 이렇게 따다 써도 이걸 다시 유튜브 채널로 전환하면 또 양질의 콘텐츠가 되니까 교육 관련된 좋은 콘텐츠를 매월 생산해낸다는 것은 저희의 큰 자산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속성일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저희가 연합운동이고 굉장히 느슨한 구조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본질적으로 그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이 아닙니다. 각각의 33개 단체가 각각의 대표와 각각의 비전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느슨합니다. 느슨하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강제할 수 없고 느슨하지만 와해되지 않고 느슨하지만 모래알 조직처럼 흩어져 버리지 않고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구심점이 월간 조은교사이고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기독교사 대회이고 조은교사 운동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상근자들과 조은교사 운동 대표들의 신뢰할 수 있는 리더십입니다. 아마 그 요인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발적인 실천과 참여는 시작부터 저희가 실천을 지향하는 단체로 목양 공동체가 아니라 교육 운동을 하겠다는 단체로 바꾸면서 자연스러운 전통이 된 것 같습니다. 누가 그렇게 시킨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요. 이 캠페인도 3월 2일 날 개학날 소개하는 편지를 개학날 학부모에게 이렇게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 캠페인. 또 1대1 결연, 학급에 어려운 학생 만났을 때 신청하면 이 학생의 가난을 증명하지 않아도 선생님 계좌로 7만 원을 쏴주거든요. 그리고 그 7만 원을 가지고 떡볶이를 사주든 운동화를 사주든 뭐라든 증빙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재원은 교사들이 1년에 한 번 받는 성과급 중에 11조 하자라고 해서 그 11조 모은 돈으로 아이들 지원하거든요. 그런 캠페인. 우리 식사할 때도 이야기했었던 이 말걸기 캠페인. 벽으로 우리 벽 치지 말고 선 너머에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자는 말걸기 캠페인. 또 공감 언어 사용하자는 공감 친구 캠페인. 기본적으로 조은교사 운동은 그 실천 지향적인 운동으로 시작을 했고 계속해서 다양한 실천 컨텐츠들을 좀 만들어내고요. 중요한 건 이 실천의 결과가 모두의 유익으로 돌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학부모 편지의 타깃은 학부모입니다. 이거 하면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이 중에 학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내 아이 학부모가 저 교사가 어떤 사람인지 잔뜩 긴장하는데 이상한 사람 아닌가 막 긴장하고 있는데 아이가 편지를 갖고 왔는데 읽어보니까 너무 귀한 분이신데 이럴 때 신뢰하게 되잖아요. 이거 캠페인 열심히 하면 학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거고요. 1대1 결혼 성과급 모아서 저거 하면 저 유익은 오롯이 학생에게 가고요. 학부모에게 가고요. 말 걸기는 동료 교사와 학생에게 가고요. 공감 친구 캠페인도 내 학생에게 가고요. 이 캠페인의 최종 목적과 수혜가 교사에게 오지 않고 이웃에게 가는 캠페인입니다. 이웃에게 가면 이 기독교인들은 DNA에 그런 게 있나 봐요. 이웃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이 실천 캠페인의 공통된 타깃은 이웃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이 교사들이 기뻐합니다. 그러니 다음 해에도 또 학부모 편지 보내게 합니다. 이게 참 신비인데요. 신비이자 조은교사 운동의 전통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한 30년 하니까 일종의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문화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런 실천력, 이런 지속성 이런 것들은 타인 지향에서 좀 왔던 게 아닌가 싶고, 조직 면에서 보면 우리 단체가 굉장히 느슨해서 서로가 서로를 강제할 수도 없고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해주는 문화들이 있고 굉장히 느슨한데 와해되지 않는 구심점들의 지점들이 우리 운동 안에 존재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활동을 지속 가능한 흐름으로 만드는 운영 방식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제 정책 운동인데요. 이 부분이 제일 어렵거든요. 저희 안에도 뭐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색채가 있기 때문에 정책은 잘하면 본전이더라고요. 칭찬을 많이 안 해주시더라고요. 실천 캠페인이니 교사 전문성 운동이니 학교보험 사역이니 이런 거 많이 하면 칭찬 듣는데 정책 운동은 이렇게 칭찬을 들을 일이 별로 없고요.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옳은 정책인지 그런 정책인지 이렇게 성경에 딱 나오지 않더라고요. 어디 마가복음 어디 구석에 좀 그런 거 써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절대 안 써 있고 결국 해석해야 되는 것이라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책운동이 종교사운동이 정책운동을 시작한 모티브는 이 실천운동에서 이렇게 확산되어 옵니다. 기초학력 부족한 아이들 지도하려고 1:1 결연도 하고 용돈도 주어주고 책도 사서 캠페인도 하고 프로젝트도 하고 했는데 해보니까 한 개인이 교사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해낼 수 있는 영역은 딱 여기까지야. 그런데 교육청과 교육부가 이런 정책을 펴주면 훨씬 더 이게 확산될 것 같아. 그러니 조교사 운동이 이 목소리를 좀 내줘. 이거는 개인의 실천으로만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나온 게 이거 전문교사제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거 다 하면서 이것까지 하는 건 불가능해. 그러니 전담 선생님이 이 아이들만 따로 모아서 집중적으로 전문성 있는 교사가 보다 전문성 있게 접근해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겠어. 그러면 전담 교사가 필요해. 그거 공약으로 제안해줘. 그리고 교육부에 제안해줘.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교사 운동이 정책 운동을 했었던 것이 어떤 따로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기존의 실천 운동의 자산 위에서 이렇게 나온 방식이었고, 그러다 보니 좋은교사 운동이 제안하는 정책에 대해서 거기는 굉장히 현실성이 있어. 그리고 거기는 대안 중심적이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해. 뭐 이런 평가를 저희가 받거든요. 실제 제 핸드폰에는 조중동 기자님 번호와 경향과 한겨레 기자님 번호가 동시에 있고 어떤 날은 한겨레에서 전화하고 그것 끊으면 중앙에서 전화하고 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양쪽에서 다 전화가 온다는 것은 그래도 조은교사 운동이 크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있구나라는 방증이거든요. 지속 가능한 흐름들이 조은교사 운동 해왔던 이런 사업들이 단절적이지 않고 이렇게 좀 연결되어 왔었던 부분이 이런 좀 지속성을 좀 담보해냈던 것 같고요. 저희도 기독교사 대회를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하고요. 월간 조은교사가 매달 조은교사 운동의 모든 사역을 담아내는 그릇이라면 기독교사 대회는 한국의 기독교사들이 2년간 어떻게 살았고 지금의 현 상황에서 기독교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방향을 제시해주는 대회입니다. 올해는 선 넘어 봄이라는 슬로건으로 백석대에서 김동호 목사님 모시고 할 예정입니다. 그 세 번째 질문은 그 이제 구체적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 질문 주셨는데 좋은 교사의 모습을 어떻게 구체화했는지 질문하셨는데 제가 앞선 그 3대 목표에 따른 6개 다양한 사업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마 좀 답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추상적 가치에서 구체적 실천 모델로 전환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일단 두 가지 정도 좀 제 안에 떠올랐고요. 하나는 좋은 교사 운동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 그런 지향 참 좋은데 그걸 어떻게 살아? 그걸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좋은 교사 운동에 오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내 눈앞에 있거든요. 야,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5천 명을 먹이겠다고 200데나리온도 없는 주제에 5천 명을 먹이겠다고 사는 사람이 있구나. 그 삶이 가능한 삶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선배 기독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건 CLF도 저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향성을 지향한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법률가가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향성을 지향해 라고 말하는 전재중 변호사님의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CLF에.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삶으로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한테도 그랬습니다. 이걸 어떻게 살아라고 했는데 그렇게 사는 선배가 있으니까요. 그걸 행복해 하니까요. 그럼 나는 저 선배만큼은 못하더라도 이만큼은 해봐야겠다라고 이제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거죠. 그 사람을 실제 만나게 해주는 것. 이거보다 강력한 실천 모델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존중하는 연합. 요게 좀 저희가 좀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33개가 모여 있는데 뭐 그 안에 크고 작은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려움도 있고요. 의사결정하기 쉽지 않고 하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 우리는 연합을 깨지 않는다. 우리는 연합을 깨지 않고 이 연합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가치가 우리 안에 내재화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 선배 선생님들이 저는 이제 종교사운동에서 뭐 한 2세대 정도, 3세대 정도 되는 연배 경력을 가진 교사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휴직하고 나와 있는 저를 보면서 굉장히 불쌍히 여겨집니다. 고생한다. 내가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내가 휴직하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인데 네가 그렇게 나가서 휴직해 주니 고맙다.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뭐 보고 싶은 거 있으면 전화해라. 고생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의 다름을 우리가 다르다는 사실이 우리를 불편할 때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다르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그런 존중의 연합이 종교사운동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이 실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종교사운동이 망하지 않는 이유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그 리더십을 어떻게 발굴하고 양성합니까? 이거 아까 제가 그 네일 아카데미 과정을 좀 상세히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회원단체에서 잘하고 오고요. 그래서 그런 1년짜리 코스워크를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속한 단체에서 오래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된 친구들이 사무실 상근자로 들어와서 휴직하고 같이 일을 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운동이 확장될 때 가장 중요하게 유지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이 질문은 이 말씀으로 좀 같이 풀고 싶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인데요.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 짠맛을 내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지니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이 말씀을 조직에 한번 적용해 보시겠어요? 어느 한 조직이 소금이 된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희가 소금을 지니고 있어라. 이 소금을 지니고 있으라는 말은 너희가 뾰족한 조직이 되어라. 너희 조직만 할 수 있는 독특함을 가져라. 너 소금이야. 너가 설탕 흉내내면 안 되지. 너는 소금이야. 너는 짜야 돼. 네 조직은 뾰족해야 돼. 네 조직은 독특해야 돼. 네 조직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돼. 이 말씀을 조직에 적용한다면 각 단체는 존재해야 될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뾰족함이 없는 조직,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그냥 좋은 조직, 소금의 맛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뾰족함, 독특함, 그 조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조직만의 독특함, 이것이 있는데 화목해야 돼요. 이게 어려운 것이죠. 좋은교사 운동은 굉장히 뾰족하고 굉장히 독특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합 조직이고요. 교사들이 모였는데 학생 중심을 이야기하고요. 교사의 직업적 이해관계를 상대화하겠다고 말하고 있고요. 굉장히 저는 뾰족하고 독특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좋은교사 운동이 가지고 있는 이 화목함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리더십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연합이 깨지지 않고 이 뾰족함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면서도 화목할 수 있었지? 되돌아보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리더십이 저희 가운데 있었습니다. 뭐 1세대 리더십의 헌신은 말할 것도 없고요. CLF도 마찬가지잖아요. 1세대 리더십들의 헌신이 있잖아요. 그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리더십들이 있었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연합의 대표들이 그 리더십을 존중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조홍기사운동이 가졌던 그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리더십의 전통들이 저희 안에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면 아까 실천운동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 조직이 그렇게 잘 운영이 되고 했을 때 그 유익이 누구한테 가는데 후원자에게 가지 않고요. 한국 교육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홍기사운동이 후원자가 많이 늘고 이 사역들을 잘 해냈을 때 최종 유익이 한국 교육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 언뜻 생각하면 후원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후원자들에게 뭔가 유익이 돌아오면 그 조직이 화목할 것 같은데 제가 조홍기사운동의 역사를 통해 파악한 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구현해내는 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화목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조홍기사운동의 회원수를 한국 교원수로 나누게 하면요 0.7%입니다. 조홍기사운동이 아까 제가 3,500에서 3,700 왔다 갔다 합니다 이랬는데요. 한국 교원수를 합치면 저희 수는 0.7%밖에 되지 않습니다. 1%가 채 되지 않아요. 한국에 있는 교사들 중에 조홍기사운동 후원자는요 1%가 되지 않습니다. 0.7%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직이 크다고 큰일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런 생각했었어요. 우리 운동이 없어졌다고 하면 슬퍼할 사람이 있을까? 야, 조홍기사 운동이 없어졌대. 이런 말이 들렸을 때 슬퍼하는 사람이 있을까? 조홍기사 운동이 없어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슬퍼하는 사람도 없고 뭐 없어졌나 보지 이렇게 되고 있다면 그 조직은 이미 진작 소금의 맛을 잃은 것입니다. 저는 조홍기사 운동이 없어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한국 교육을 걱정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를 그만큼 조홍기사 운동이 이 뾰족함을 가지고 살아내고 그러면서도 화목해내는 일을 해가는 그거 하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조홍기사 운동이 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한테 큰 배움이 그렇구나. 조홍기사 운동이 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거였었구나. 우리가 이웃을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구나. 그게 참 대표로서 그런 결정할 때 참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이거 나가면 또 탈퇴하겠네 또 민원 전화 오겠네 싶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맞았었구나 하는 마음이 좀 들었고요. 한국 교회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에 조홍기사 운동뿐만 아니고 우리 CLF 또 많은 기독 전문 단체들이 결국은 처음에 읽었던 우리 말씀처럼 200데나리온이 없어요. 이미 날이 졌어요. 어두워요. 이런 이야기 이제 좀 그만해야 할 때인 것 같고요. 5,000명을 먹이겠다. 200데나리온 없는데 5,000명 먹여야겠어. 이렇게 마음 먹고 나서야 그렇게 나설 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에게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조홍기사 운동 공동대표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요. 함께 걷는 오늘, 함께 여는 내일이 저희 4년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고통에 있는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걷고 조홍기사 운동이 한국교육의 모순 위에서 함께 걷고 함께 오늘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일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기독 법률가에도 하나님께서 이 법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